자,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NGO라는 현상은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는지, 정립할 수 있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의미,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좀 색타 모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고 광의의 사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로 근대 이후에는 국민국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미국처럼 이렇게 국민국가 단위를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 사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모델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과학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시민사회 또는 국가시장 2섹터 모델도 있고 또 4섹터 모델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요즘 지금 논의되는 거는 이렇게 국가, 시장, 뭐 또는 경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시민사회, 이렇게 3섹터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체로 또 3섹터 모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뭐 이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이렇게 분류합니다만은, 또는 행정학이나 또는 사회복지학 같은 데서는 이 국가, 시장, 비영리 섹터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국가의 대표적인 조직이 정부고, 시장의 대표적인 조직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 비영리 섹터에 있는 조직을 NPO라 그럽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조직 중에서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조직이 뭐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경희대학교, 여러분 비영리 섹터 안에 하나의 비영리 단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섹터 간의 선을 이렇게 여러분 이중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 이중선이라는 거는 이제 이 경계가 이렇게 섹터 안의 경계가 무잘듯이 이렇게 뭐 아주 뭐 명확하게 구분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경계가 아주 애매하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의미인데, 이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와 시민사회 중간에 있는 게 정당 같은 게, 뭐 어떤 이 석학자는 보면은 정당은 국가 영역에 기속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시민사회 영역 기속시키기도 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국가 시민사회 중간쯤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기업, 뭐 공사, 뭐 이런 게 국가 시장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시장 사이에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언론 같은 거, 또 노동조합 같은 게 이 중간쯤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뭐 사회 구분 모델이라기도 하고 또 제3섹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제3섹터라는 거는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 섹터를 제3섹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 제가 1980년대에 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웠습니다만은, 그때 뭐 시민사회라든가 비영리 섹터라는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말하는 사회라는 거는 국가와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한 영역으로서 이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 섹터가 제3의 영역으로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끼리 대체로 뭐 국가가 제1섹터, 또 시장이 제2섹터,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 섹터를 제3섹터라고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중요도에서 볼 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 비영리 섹터나 시민사회를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당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 섹터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제1섹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체로 주류는 국가를 제1섹터, 시장을 제2섹터,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 섹터를 제3섹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 구분 모델을 제3섹터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3섹터 모델 중에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 봤던 이제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이 시민사회라는 게 그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시대에 키케로 같은 그 학자의 이 업적에 보면은 뭐 시민사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는 일종의 근대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로크나 루소, 뭐 칸트 이런 많은 학자들이 이 시민사회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 논의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등장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발달, 그러니까 국가 영역과 시장 영역의 발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18세기, 19세기 상당히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잠복했다가 여러분 이제 학과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탈리아의 혁명가인 그람시에 의해서 시중에 여러분 옥중수가라는 책도 번역되어 나와 있죠. 그람시에 의해서 이제 이 시민사회를 재발견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시민사회를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람시는 기존에 여러분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과거 우리가 이제 80년대 학생 운동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게 토대와 상부 구조, 그러니까 이원화된 이 사회 구조 모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국가와 시장 외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다른 한 영역을 이렇게 상부 구조에 이렇게 두고 그 시민사회 내에서의 우리가 그 유명한 헤게몬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토대의 문제나 또는 상부 구조와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시민사회 내에서 헤게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람시가 원하던 우리가 말하는 사회혁명,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를 활발하게 논의합니다만은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하다가 20세기 초에 또다시 이제 시민사회론이 침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사회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서구사에서 복지국가 모델 또는 국가 개입주의에서 신자유주의 모델로 넘어가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신자유주의로 우리가 일종의 어떤 이 전반적인 사회 구조 모델이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부활돼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하버머스, 그 다음에 영국의 제3의 길을 쓴 앤서니 기던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알렌 뚜랭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사회를 논의하고 있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 뭐 멜루치, 코헤넨더, 아라토, 그 다음에 킹과 헬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대와 함께 등장하고 또는 20세기 초에 그람시에 의해서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잠복했다가 다시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그 배경에는 첫 번째는 국가주의 프로젝트의 한계.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많은 그 서구의 지식인들이 국가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사회주의 모델이나 또는 사회민주주의 모델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서구사에서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70년까지 지속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도 소위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의해서 정말로 뭐 잘 살고 뭐 아주 풍요롭고 또 아주 뭐 자유로운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기존의 국가 개입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국가주의 프로젝트가 한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에서 배우는 1970년대에 복지국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세기에서 여러분 잘 알고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뭐 남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비자유주의적인 국가 통치 모델,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에서 보면은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또는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시민사회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또는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화 또는 시장주의가 확대됨으로써 일어나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 예를 든다면은 뭐 강자와 약자 간의 대립, 그 다음에 환경 파괴의 문제, 또 어떤 신제국주의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여기에 대한 저항 또는 전 세계적인 연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인가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전 세계에 광장에 나온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나와서 이렇게 기존의 뭐 세계화라든가 이런 미국 중심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뭐 그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이제 뭐 근대성의 산물이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신자유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물질주의를 강조하게 되면서 자연을 굉장히 파괴하게 되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뭐 9월달이 굉장히 더워야 되는데 뭐 온도를 잰 이래 9월달이 뭐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여름이 9월달뿐만 아니라 10월달까지 연장되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죠. 이런 뭐 지구 온난화 위에도 뭐 어떤 인구의 과잉이라든가 또는 뭐 환경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많은 이런 지구 환경 위기가 심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 또는 운동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또 환경 운동으로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NGO에 의해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은 뭐 인권과 관련된 거, 환경, 여성 권리,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뭐 또는 국제 원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환경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많은 문제를 뭐 크게 좀 이게 거대 담론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체로 17세기, 18세기 이후로 서구에서 말하는 근대성의 이후에 기존의 근대성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나는 후근대성, 뭐 이렇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티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뭐 탈근대성 또는 뭐 후기 근대성이라 그럽니다만은, 대체로 저는 이제 후근대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후근대적인 가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근대성이라는 게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중세의 전통에 대한 뭐 또는 신중심의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이성과 개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정대시키고, 이 합리성을 통해서 자연을 광범위하게 이용해가지고 물질적 부를 성취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그래서 많은 소비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이 아까 얘기한처럼 뭐 환경 문제도 가져오고 지구상의 빈부격차의 문제도 가져오고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가져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대성 이후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자존 문제라든가 다양성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차이, 뭐 어떤 소수자의 정체성의 문제, 뭐 과거에 이제 근대성에서는 뭐 거대 담론, 예를 든다면은 뭐 이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뭐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일상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버머스가 말하는 생활세계의 문제, 그러니까 뭐 사랑, 우정, 뭐 여행, 뭐 여러분 요즘 나오는 뭐 웰빙, 뭐 몸짱,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전문 능력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일상생활에 사람들끼리 서로 뭐 우정을 나누고 그런 일상생활의 작은 정당성, 구체적인 삶,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후근대적 가치가 근대성의 핵심적인 제도인 국가와 시장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GO를 비롯해서 많은 뭐 예술문화단체, 뭐 종교단체 또는 복지단체 또는 뭐 교육이나 또는 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단체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기존의 근대성에 대립해서 후근대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시민사회를 재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중시에 대비해서, 근대가 등장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추체나, 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개인의 정치성 문제를 고민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 그러니까 후근대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는 기존하고 달리 또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누군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거대 담론에서 어떤 생활세계 내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가와 시장 외에 시민사회 영역이 이제 재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안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를 빠뜨리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 또는 이상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를 언급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전체 사회에서 이거를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를 나누는데, 이제 이 시민사회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후근대적 가치와 관련된 실존의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국가의 정부와 시장의 기업 외에 시민사회에 있는 모든 조직을 비영리 단체라 그러는데, 이 비영리 단체를 단체의 목적과 조직 유형과 그 다음에 활동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한 8개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의료보건과 관련된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친목단체, 계모임, 동창회, 이런 동아리 같은 이런 단체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공익조직이면서 회원조직이면서 한국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NGO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학술적으로 본다면은 시민단체하고 NGO는 발생과 기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학자들끼리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시민단체와 NGO를 이렇게 등치시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사회 내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모든 조직을 MPO라 그러는데, 이 MPO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학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관리, MPO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데, 한국은 이게 NGO 교육에, 그러니까 NGO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비영리 단체는 우리가 말하는 시민단체, NGO뿐만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처럼 서구사회에서는 MPO에 초점을 두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의료, 교육, 복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고, 실적으로 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전체 80% 이상이 서구사회에서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사회에서는 이렇게 전체 MPO를 중심으로 해서 NGO를 바라보는데, 한국은 거꾸로 이 비영리 단체 내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NGO에다가 초점을 두고 전체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심지어 한국에서 시민사회라 그러면은 곧 여러분 우리가 시청 광장에서 촛불 집회에서 봤습니다만은 그게 곧 시민사회인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NGO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미국에는 이렇게 미국 이렇게 앞에 번호가 붙어 있듯이 이게 랭킹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게 서열화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버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MPO 관리 교육에서도 하버드 대학이 미국에서 한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하버드 대학이 가장 1위로 이렇게 하버드, 인디아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성공회대, 한일장신대가 독립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남대나 부산대는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학위도 NGO 박사를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 15개 정도 대학에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뭐 NGO 대학원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근대에서 후근대로 몰려오면서 후근대에서 가치가 굉장히 중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서 근대의 핵심적인 제도인 국가와 시장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뭐 굉장히 중시하고 또 시민사회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이 한국에서는 NGO로 중심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달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학자들이 그거를 표현할 때 발달 정도가 아니고 폭발이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뭐 한 10년이나 20년 만에 서구사회에서 이렇게 뭐 50년, 100년이 걸릴 게 이렇게 분출했는데, 그 분출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민주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떤 이 국가에 대한 견제, 시장에 대한 견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하면은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시민사회 전체 중에서 서구사에서 볼 때는 NGO라는 게 굉장히 한 부분인데, 이 NGO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시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나오면 이제 그런 뭐 한국의 시민운동에 예를 들 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NGO학의 등장은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NGO를 만들고 또 NGO에 참여하고 또 NGO에 지지를 보내고 기부금을 내고 뭐 광장에서 시민운동이 있을 때 참여하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뭐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뭐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뭐 약과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게 불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NGO가 이렇게 많이 분출하고 또 NGO가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NGO를 추동하는 또는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 탈코트 파슨즈가 말하는 체계의 욕구에서, 그러니까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이런 데 초점을 두다가 이 최근에 뭐 불더너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회학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체계의 욕구에서 인간의 욕구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의 욕구, 지금 제가 여기에 좀 적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기존의 어떤 국가에서 권력을 잡고 시장에서 화폐를 많이 획득해 부를 축적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율성이나 정체성의 문제, 감성의 문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권리,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 또는 대의, 코즈를 위한 연대,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 뭐 어떤 내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주도권으로 가지고 행사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1968년도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일어났던 5월 운동 또는 5월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때 나왔던 이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구사에서는 지금부터 한 약 40년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요즘 한국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시민사회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고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NGO에 등장하고 인간의 욕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은 이제 사회과학의 성격이 변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근대 사회과학이라는 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초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정주의 방법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마 4학년 되면은 방법론을 배울 텐데, 대체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실정주의하고 반실정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 인과관계나 또는 보편적인 법칙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관찰자, 그러니까 연구하는 주체가 개입할 수 없고 그 가치가 개입할 수 없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를 계량화시켜 가지고 보편적인 법칙을 밝혀내려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실정주의라 그러는데 이런 실정주의가 어떤 사회 현상의 역사성이나 어떤 사회적인 맥락,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한국적인 특수성 또는 그 시대의 특수성 이런 거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뭐 감정의 문제라든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정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많은 반실정주의적인 그런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우주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존의 과학이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그 다음에 닐스 보어나 또는 슈레딩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게 된 양자역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제 기계적 우주관은 고전역학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질서 있게 딱 짜여져 있고 그 우리 사회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은 이 질서 있는 사회를 어떻게 아주 이렇게 균형 있고 또 질서 있도록 통제할 건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다시피 이제 이 복잡성 이론, 카오스 이론 같은 데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알 수 없다. 요즘 이제 복잡성 이론에서는 사회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사회 전체. 그 다음에 이 복잡한 사회 현실은 질서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양자역에서 말하면은 이제 이 뭐 브라운 운동이라든가 또는 이 불확정성 원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물 또는 사회 현상이라는 게 뭐 1이면 1, 2면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1근사치일 뿐이다. 또는 많은 이 사물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은 전부 다 움직인다. 예, 움직인다. 이런 게 이제 기존의 고전역학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고전역학과는 달리 전체를 파악하고 복잡성을 인정하고 자기 조직화는 이게 영어로 self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이제 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쇄신시키고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복잡성 이러니까 기존의 어떤 질서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기계적 우주관하고는 다른 형태의 사회과학의 어떤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의 또 다른 근대 사회과학은 강자 중심의 보수성입니다. 이게 이제 농담을 하면은 뭐 그저께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세계에서 뭐 가장 좋은 게 뭐 뭐냐 예를 든다면은 가끔 영국의 선대지에서 나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냐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1등은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2등은 오드리 헵번 맞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예. 그런데 그거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혹은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 사람들은 곧 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곧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사회 과학이라는 것은 서구의 백인의 남성 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하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의해서 중심에 의해서 주변을 식민지하고 끊임없이 주변은 중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이 객체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비유럽 민족, 예, 특히 뭐 아시아, 뭐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올림픽에서 잘 봤습니다만은 거의 경제는 지금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뭐 아시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거의 지금 이 문명이 경제적 쪽에서는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존에 이제 뭐 남미나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아시아 같은 데서
또는 남성에 대비해서 여성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기존의 강자 중심의 판도에 대해서 변화를 지향하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여성주의, 페미니즘이죠. 기존의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이 섹스와 자연적인 성의 섹스와 사회적인 성의 젠더를 구별하고 기존의 가부장제와 성별 분업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여성운동이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어쨌든 기존의 강자 중심의 보수성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나 비서구 민족들이 반발하는 형태로 사회과학의 어떤 이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간 중심의 발전관.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이분법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좀 더 많이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물질적 부를 확대한다. 이게 근본적인 근대성인데 여기서는 인간을 주체로 그 다음에 자연을 객체로 바라보고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개발하고 파괴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어떤 위기라든가 많은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만 있으면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90일 테러에 의해서 미국에서 상둥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약 뭐 7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뭐 7천억 원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 폭탄 테러에 의해서. 근데 그해 텍사스의 태풍에 의해서 미국이 손해본 그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로 해서 많은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존의 인간 중심의 발전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형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생태주의.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생물체와 비생물체,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 상생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대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국민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다시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태의 국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민족 단위의 국민국가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도래하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뭐 영향을 받고 여러분 뭐 투자해가지고 돈 가져갈 때 돈 보따리 들고 갑니까? 아니죠. 미국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탁 치면은 돈이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구화 또는 세계화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의 세계화 또 경제의 세계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금융의 세계화인데 이런 세계화에 의해서 뭐 금융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이나 뭐 또는 정치나 군사 영역에서 이런 세계화가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분석 단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너무나 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오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이 글로벌 사회, 지구 사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혀 세계 사회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사회과학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기존의 사회과학에 대한 문제에서 이러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도전하고 시민사회 또는 NGO의 발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기존의 이제 NGO학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반실증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복잡성 이론, 기존의 이제 기계적 우주관보다는 복잡성 이론하고 훨씬 더 치밀하고 이왕처럼 뭐 여성주의, 생태주의, 지구세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이 시민사회 또는 NGO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욕구의 변화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욕구의 등장과 기존의 근대 사회과학의 재편에 따라서 NGO가 이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런 많은 이 후근대적 가치 또는 실존의 문제와 관련돼서 일단 NGO가 이렇게 굉장히 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같은 중간쯤에 있는 국가나
또는 필리핀이나 뭐 인도, 타이, 뭐 아시아에서도 심지어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개발도상 국가에도 많은 NGO가 좀 분출해 있고 그 NGO 영향력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한국이 그런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2000년 총선연대에서 했던 활동.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이거 새만금 개발 반대 320km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만 배 절을 내가지고 삼보일배하는 또는 여러분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 이 공사 중단을 해서 100일 단식하는 여러분 며칠 굶어 봤습니까? 예, 며칠 굶어 봐도 눈이 돌아가는데 그것도 뭐 10일, 20일도 아니고 100일을 단식해서 이 도롱뇽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부에서 여러분 그 공사를 중단하고 6개월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그렇게 들더라도 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민사회의 저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영향이 강하고 이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이게 우리 말하는 현대인들의 실정과 관련된 그게 뭐 정신적인 거든 뭐 또는 물질적인 거든 또는 어떤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뭐 개성을 충족시키는 이런 많은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전 지구적으로 연대가 일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는 이런 구체적인 현상 때문에 이제 NGO가 등장되는데 물론 이렇게 NGO가 많이 이렇게 등장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해서 당연히 뭐 NGO가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학문에서도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회과학에서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복지학에서 뭐 시민사회, 시민운동 또는 우리가 말하는 뭐 거버넌스 이런 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NGO 현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의 학문이 이 많은 이런 사회 현상을 굉장히 이게 이 파편화된 시각으로 부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편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어떤 총체적으로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말하다시피 국가와 시장 외에 어떤 시민사회가 이들과 뭐 하는 상호작용이라든가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협력 또 뭐 자발성을 도원하고 마연 사회자본 이런 뭐 이게 좀 제가 이런 구체적인 개념은 지금 다 정리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기존의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최근 몇십 년간에 등장한 사회자본 그러니까 인간과나 또는 조직 내에서의 어떤 신뢰, 협동, 뭐 공동체 정신 어쨌든 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들이 서로 참여하고 협동하는 거 이런 게 사회자본인데 이런 게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 많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학부모가 이 횡단보도 앞에 깃발을 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횡단보도라는 거는 그게 뭐 이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부 또는 경찰의 영역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무단 횡단도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신호등 있는데 파란불 보고 건너가는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 파란불에서 빨간불 가기 전에 주황색 불이 오면은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춰라는 경고등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달려가는 중에 그냥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빨간불 오기 전에. 그래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녹색 어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가 말하는 NGO죠. 조직해서 거기서 교통 정리를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한다. 이게 바로 사회자본입니다. 뭐 이런 게 형성된다든가 또는 이 물질적인 거나 또는 뭐 육체적인 것 외에 많은 인간적인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역 이런 형태의 어떤 욕구를 충족한다.
여러분, 좀 한국은 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명상과 요가를 하는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인데 10명 중에 1명이 요가 혹은 명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전혀 근대성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과 주관적인 영역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어디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또는 NGO에서 아까 전처럼 거버넌스 실행,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기존의 거버먼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만은 기존의 통치가 정부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시장 또는 정부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게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에 NGO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자치 권력, 우리가 말 영어로 인파워먼트라 그럽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집합점들은, 여러분 최근에 다문화 아시죠? 다문화. 그러니까 과거는 이 아시아나 이쪽에서 또는 중국 교포가 한국에, 특히 이게 시골에 농촌에 이사를 와가지고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 가정폭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무지하게 많은 생기는 문제, 심지어 낳은 자식이 혼혈하라고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이런 많은 문제도 어디에서 물론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또 이주 노동자, 무수한 많은 이런 소수자를 위한 집합적인 노력, 또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이나 우리가 말하는 대한사회, 심지어 아나키즘 같은 것도 활발하게 논의하는 이런 많은 현상이 시민사회 내에서 NGO를 중심으로 시민운동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기존의 사회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그 외에도 경제학이든 법학이든 이런 학문들이 이거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NGO학을 독립적인 사회과학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해가 갑니까? 예.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구한다고 해서 당연히 NGO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한 4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념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GO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섹터 모델에서 국가 영역의 정부나 시장 영역의 기업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른 많은 기관형 조직, 그러니까 기관형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기관형 조직이죠. 예, 대체로 직원을 고용해서,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직원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NGO는 회원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모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기존의 기관형 조직과, 그러니까 국가 영역의 정부나 시장 영역의 기업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른 조직과도 일정한 차별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GO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NGO를 통해서 전체 시민사회를 바라본다 할 정도로 NGO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고, 이게 굉장히 영향이 강한데, 이 NGO는 기존의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른 조직과도 달리 자율성, 자원성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성, 성찰성, 정체성, 심지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든가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NGO는 국가 영역의 정부나 시장 영역의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다른 조직과도 차별되는 어떤 개념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개념적인 경계를 가지고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연구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NGO는 어떤 국가와 개인 사이 또는 국가와 시장 사이 우리가 말하는 공론장이 일어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머런스가 이루어지고 사회자본이 발생하는 독립된 연구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치, 경제, 어떤 사회, 문화의 상호 관계라든가 또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뭐 공론장 내에서의 논의,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적인 뭐 참여, 연대, 많은 이런 것들이 이 고유의 연구 영역으로 어떤 NGO 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뭐 하나의 학문은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가지고 온다면은 뭐 더 할 수 없이 좋습니다만은 뭐 NGO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연구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사회과학의 주류 방법론인 실증주의에 대해서 뭐 반대해서 반실증주의적인 그런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경험적 관찰을 통한 실증주의 방법도 사용하고 또 상호주관적인 토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감정이입을 통해서 뭐 해석학적인 방법 또 사회구조라든가 뭐 어떤 형이사학적인 문제도 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NGO학도 기존의 다른 사회과학과 같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점을 본다든가 또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점성술이라 그러네요. 이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뭐 연구를 한다든가 과거에 중세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사회과학과는 달리 뭐 학제적인 연구나 상호주관성, 감정이입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실증주의를 좀 덜 사용하고 실증주의에 대해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NGO학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지역학이나 또 여성학도 하나의 학문으로 심지어 뭐 한국에는 뭐 북한학 또 환경학 이런 게 하나의 학문으로 계속 좀 부상하고 있는데 NGO학도 이런 신생 학문처럼 어떤 핵심적인 지식 우리가 코어 날리라고 합니다만 이런 게 기존의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이론적인 체계가 불충분한데 이거는 모든 신생학문은 뭐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어떤 대립적인 견해가 일어나고 상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상호 수렴되면서 일정하게 이론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고 일반화된 많은 이론이 앞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네 가지 한 조건에 볼 때 NGO학이 거의 하나의 아주 작은 학문이긴 하지만 신생 학문으로 지금 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외적 조건으로서 NGO와 관련된 전문 직업이 발생한다든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노동부에서 NGO 활동가를 옛날에는 직업적으로 분류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노동자로 이렇게 불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나의 NGO 활동가를 이 전문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심지어 NGO 활동가 여러분 혹시 명함 받아보면은 소셜 디자이너 이런 용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디자이너, 사회적으로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상 사회가 뭔가 행복한 삶이 뭔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설계하고 같이 시민운동하고 물론 상담도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아까 이야기처럼 같이 모여서 장애우를 돕기 위해서 극기대회 하면서 돈도 내고 또 산속에 모여서 명상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전문 직업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회가 결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NGO학회, 비영리학회, 사회운동학회 이런 게 학회 결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대체로 이 NGO학회 아까 이야기처럼 NGO라는 게 굉장히 이제 NGO를 통해서 시민사회 또는 비영리 섹터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NGO학회 이런 거는 좀 잘 없고 비영리학회, NPO학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도 NPO학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어 있는데, NGO 학회에서 NGO 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영리학회에서 비영리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에서 시민사회와 NGO라는 학술지가, 이런 어떤 학술지가 또 발간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는 이제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학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가 생기고 강좌가 개설되는 전국에 한 뭐 15개 정도 이렇게 학과가 지금 대학원이 생기고 있고,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에서도 뭐 MPO를 전공하고 또는 NGO와 관련된 뭐 학위 논문이 뭐 매년 쏟아지고 있고, 또 필수 교양 과목으로 외국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NGO 또는 시민운동을 5대 대학 이 신입생들이 들어야 할 5대 필수 교양 과목 중에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떤 NGO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민운동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교양 과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 분류 체계에서도 도서관 장서법이라든가 또는 지식의 어떤 키워드로 NGO라는 게 굉장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출판사에서 어떤 종합적인 뭐 연구 경향, 뭐 지식인의 지도 같은 게 나오면서 뭐 NGO도 하나의 영역으로 이 영역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가, 기존에 뭐 철학이나 뭐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NGO도 하나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뭐 최근에 이제 아주 좀 이 독특하게 등장한 용어가 그런 게 있죠. 이제 뭐 유목민, 여러분 노마드, 호모 노마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사이보그, 사이버 공간, 이런 게 최근에 뭐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데, NGO도 이런 키워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NGO의 성립의 예적 조건으로서도 이런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NGO가 하나의 학문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조건 하에서 NGO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될 경우 이 NGO학은 다른 학문에서 어떠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근대 사회과학에 대한 도전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과학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NGO는 굉장히 주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서구 남성 중심의 발전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서구 사회의 비남성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까 앞에서 이니셔티브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주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성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적극적으로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의 사회 또는 남성 의존적인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면서 여성이 독자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심지어 페미니즘 구호 중에 하나가 뭐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학문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지식이라는 게 아카데미 영역 내에서만 머무르는 순수 학문이 아니고, 이 지식을 사회적으로 구성해서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 문제, 그 다음에 과학, 객관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회, 인간의 실존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거를 동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실존적 성격과 비슷합니다만은 성찰적인 성격, 그러니까 사회를 스스로 계몽하고 반성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기존의 연구를 다시 재구성하는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활동가하고 연구자 간에 굉장히 어떤 긴밀한 뭐 상호작용 같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성격으로서 일종의 이제 NGO의 시민운동은 뭐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국가영역에서 말하는 권력이나 시장영역에서 말하는 부가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교류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축제라든가 뭐 이 뭐 우리가 하는 색서,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보는,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게 전위예술, 퍼포먼스 같은 게 뭐 적극적으로 이어져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탈언어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몸의 동작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저항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이제 문화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 중에서는 여러분 이제 뭐 여행도 문화화 전문시켜서 여러분 최근에 그런 NGO가 많죠. 이 문화재 이 문화재 관광 가는 거, 예, 문화 탐방처럼. 예, 예를 들면 여러분 과거에 유홍준 교수가 쓴 이 책 이름이 뭐죠? 예? 문화유산 답사처럼, 예, 문화유산 답사.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문화유산 답사를 가는 이런 형태도, 그러니까 여행을 그런 형식으로 문화적인 성격과 접목시키는 것도 NGO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에서도 문화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끔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래 놓고 가가지고는 뭐 반트는 쇼핑하라 그러고, 예, 돈을 또 뭐 요구하고, 굉장히 또 어떤 이윤 추구 속성,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NGO학은 굉장히 문화적인 성격이 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GO학의 연구 역량, 이렇게 이제 NGO학이 성립해서, NGO학의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NGO학의 영역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합니다. 아까처럼 많은 NGO가 결사체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뭐 추구하는 뭐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게 국제적인 연대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부터 해가지고 시민사회 활동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시민이라는 게 대체로 고대나 중세에서는 정치적인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돌아서 우리가 시민혁명 그럴 때, 그때 시민이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오면은 시민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업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촉축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민은 기존의 정치적인 개념이나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국가나 또는 한 사회의 구성원, 법적으로 권리와 업무가 주어진 구성원 전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시민은 그 전부가 아니고 굉장히 규범적으로 그 중에서 굉장히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시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시민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시민사 활동까지, 그 다음에 NGO 활동의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뭐 기부금을 어떻게 만들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부나 시장과의 거버넌스 실행까지 실존의 문제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축할 건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순환시킬 건가, 국가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가, 우리가 아나키즘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다음에 시민권리 정진에서 대한사회, 뭐 유토피아를 모색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운동,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속시에서 말하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반환하고 뭐 산속에 들어서 그냥 일종의 원시 공동체 형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어떤 종교 집단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여러분 뭐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훨씬 더 우리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어떤 커뮤니티 교류에서 글로벌 시민사회까지 전 세계적인 빈곤과 인권, 평화, 뭐 여성의 권리, 소수자의 문제, 환경, 이런 많은 문제까지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행동하고 공동의 관심을 이렇게 엮어가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의 정치에서 자아실현의 정치, 기존에 우리가 해방의 정치라는 게 기존의 국가 권력과 시장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뭐 자유나 뭐 또 평등,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로부터의 억압이나 뭐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개성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또 정신적인 영역으로 훨씬 더 이렇게 희열을 느낀다 그럴까, 이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도 전부 다 이 연구 영역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체로 영역 한 7개 정도로 분류하면은 NGO 이론, 그 다음에 NGO 관리, 그 다음에 정부 기업 관계, 그 다음에 시민운동, 그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 대한문명, 그 다음에 한국 NGO 한 7개 정도로 지금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뭐 거기 보시면은 뭐 NGO 이론은 막 가장 기본적인 거고, NGO 관리는 뭐 재정이나 기부금, 자원봉사, 리더십 이런 많은 걸 연구하고 있고, 정부 기업 관계는 이제 뭐 거버넌스나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기업 경영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사회적 책임, 우리나라에도 한 30대 대기업의 연간 사회 공헌 그 예산이 약 한 2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연구가 또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시민운동 뭐 이런 게 또 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나 지구 시민사회 어떤 지구적인 연대, 뭐 지구적인 시민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한사회, 우리가 원하는 뭐 어떤 생태 공동체든 정치적으로 참여 민주이든, 여러분 최근에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투자자도 오픈 소사이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열린 사회. 그래서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를 뭐 제시한다든가, 심지어 이제 시장령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뭐 대한사회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NGO니까 당연히 한국 NGO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중요한 연구 영역을 차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한국 고유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뭐 국가의 성격,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이 서구 사회에서 동양으로 문명이 이동하면서 어떤 한국적 또는 동양적인 사상과 뭐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교든 불교든 또 도교, 최근에 여러분 뭐 도덕경이라든가 뭐 심지어 한국에서 나온 최한기의 기하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어떤 새로운 문명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뭐 거를 많이 이제 고려하면서 한국 NGO를 독특한 관점과 또 한국의 아주 적실성을 가진 그런 분석 틀을 가지고 한국 NGO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GO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처럼 뭐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이렇게 이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기존의 서구 사회과학은 뭐 실증주의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관계, 요소 간의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체자의 가치 개입, 우리가 이제 밸류 프리라 그러죠. 가치 개입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를 계량화시키고, 이런 형태가 이제 실증주의인데, NGO학도 뭐 아까처럼 반실증주의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뭐 이런 실증적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 외에 이제 주체와 객체 간의 뭐 교호자용이라든가 인간의 감정과 의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중시하고 있고, 사회적 맥락 이런 점에서 이제 해석적 방법도 사용하고, 어떤 심층적인 구조라든가 사회적인 장치, 그다음에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용하고 도덕이나 윤리 같은 행위사학적인 문제도 다룬다는 점에서 뭐 실제론적인 분석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NGO 연구 방법은 이런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좀 반실증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고, 이거는 이제 뭐 개별 기술적인 분석과 법칙 정리적 분석, 이거는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사항을 예를 들면은 뭐 케이스 스타디처럼 한 형태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실증주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근데 또 실증주의는 뭐 양적 방법이 좀 강한데, 그 다음에 구조와 행위. 이렇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회과학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법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뭐, 이 학문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양자를 이렇게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NGO학도 기존의 사회과학법을 사용하면서 또 이 양자를 통합하면서 좀 다른 경향이 있다면, 좀 반실증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본다면은 좀 기존의 사회과학에 비해 가지고
반실정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일 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그 방법론이나 메소달러지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하위 개념인 어프로치라는 개념, 그러니까 접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엔주학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그 하위 개념에서 볼 때는 엔주학은 기존의 그 사회과학하고는 상당히 차이, 아주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엔지오는 기존의 어떤 개별적인 분과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순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에서 부르짖는 뭐 여성의 권리, 평화, 인권, 또 심지어 아까처럼 뭐 몸과 여행, 축제 이런 많은 것들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또는 분리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엔주학의 어프로치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주학은 변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내에서 어떤 역동성을 굉장히 포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고 안정화된 것을 바람직한 걸로 보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막 데모하면은 그거는 또 불안정으로 바라보는, 아까 여러분 기존의 기계적 우주관에서 대비해서 이 복잡성 이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은 NGO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한 굉장히 역동성을 강조하고 그걸 포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의 능동성,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긍정이나 뭐 낙반 이런 것만 아니고 그걸 부정하고 회의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평가하고 또 그런 현상 자체를 굉장히 연구에 담아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NGO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집합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NGO학은 당연히 이 변화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기존의 사회과학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회과학의 재평과 NGO학의 등장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NGO학은 당연히 약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비서구 사회, 비남성의 자각이라든가 또 주변화된, 중심이 아니고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조명, 그다음에 약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연구에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자의 권한부여, 소외된 자가 어떻게 자기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비가시적인 영역, 기존의 국가와 시장 중심의 사회과학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 생활 세계의 아주 사소한 문제, 그런 문제도 뭐 복원시켜내고 아까처럼 다문화성을 뭐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뭐 이주 노동자, 에이즈 환자, 그 다음에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 이상 사회로 바라보고 그런 거를 아주 강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중개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사회과학이, 예를 들면 뭐 정치학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은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NGO학은 독특하게 국가와 시장 사이, 또는 수평적으로 볼 때는 국가와 시장 사이, 수직적으로 볼 때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자발적인 교사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자발적인 교사체가 어떻게 개인을 참여시키고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떻게 또 국가와 협력해서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키는가. 그러니까 중간 교사체 입장에서 상호작용과 그 집단 간의 네트워크, 아까 얘기처럼 심지어 그런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일종의 생태학적 우주관이죠.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당연히 NGO학은 생태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환경을 구분했던 기존의 근대성이나 근대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으로서 인간과 환경을 공존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하는 뭐 그런 개발을 중시하고, 심지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자원 배분,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성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물질적인 부와 소비를 정대해서 물질적인 부를 충족시키는 건데, 미래 세대는 우리가 다 써버리면 그 자원을 미래 세대 못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가 좀 더 근금 절약하고 적게 사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느리게 살고, 반드시 뭐 많이 먹고 뭐 화려한 명품을 끼고 다니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미래 세대의 삶은 안전한가? 아까처럼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 호르몬이 일어나고 너무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이런 많은 문제가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 합리성에서 가치 합리성으로 단순히 자연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연을 하나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같은 것만 바라보기만 해도 굉장히 그 어떤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미성, 뭐 예술혼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느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주관성. 요거는 이제 인터서브젝티비티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실정주의가 주체가 객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 상호 주관성은 일종의 이제 질적 방법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제가 주체와 객체 간의 교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우리가 일종의 뭐 감정이입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일정한 어떤 공통 합의를 찾아내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호 주관성이라 그러는데, NGO학은 아까 했다시피 어떤 사회 현상을 객체로 보고 주체가 이를 연구하는 실정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하기 때문에, 이게 상호 주관적인 상호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뭐 이런 형태, 상호 개방, 이런 형태의 뭐 방법론 또는 어프로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기존의 사회과학은 뭐 굉장히 주체가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현실과 이론의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NGO에서는 연구자와 활동가, 예를 들면 시민운동가,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 간에 굉장히 서로 개방되고 상호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뭐 현실성을 가진, 좀 더 이 실전적 성격을 가진 그런 형태의 이론을 뭐 도출한다든가, 뭐 사실 이제 많은 NGO 연구자들이 NGO 활동을 또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이 특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처럼 기존의 서구 중심의 사회과학이라는 게 전 세계의 보편성, 살찌는 보편성이 아니죠. 그게 뭐 서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서구 중심의 어떤 이 사회과학인데, NGO학은 기존에 그런 어떤 서구 중심의 사회과학에 대해서 반발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전부 다 문화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구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반화가 아니고 제한된 일반화, 이거를 이제 바운디드 레서널리티라 그래가지고 어떤 전체의 합리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 그거 이제 나온 게 이제 중범위 이론입니다. 미들 레이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보편성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시아의 보편성, 동북아시아의 보편성, 또 한국 전체보다는 뭐 전체에서 바라본다면은 한국 전체에서 어떤 공통적인 현상, 보편적인 현상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한국도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개개인은 아니겠지만은 뭐 영남, 뭐 호남 이렇게 묶는다든가 이런 데로 제한적인 어떤 그런 중범위 이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서구 중심의 어떤 개념틀을 가져와서 계속 한국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모순이나 우를 범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한국에 맞는 개념틀 또는 분석틀을 구성해서 이 한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또 거기서 공통점이 뭔가 밝혀내는 이런 형태의 어떤 역사성을 보는, 어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거의 적실한 그런 분석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회과학에 대해서 좀 반실증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서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사회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지향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NGO학의 교과 과정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제가 이제 3개 대학에 뭐 공통 필수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 과목을 쭉 이야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 외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이제 이 NGO나 또는 NPO의 관리, 뭐 정책 이런 게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런던 대학, LSE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 두 개를 이제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뭐 대체로 시민사회론하고 뭐 NGO학 입문, 우리가 말하는 NGO학 개론이라 그럴까요? 이런 형태하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 이런 게 뭐 대체로 뭐 필수 과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시민운동론, 조직관리, 그다음에 정책 참여 혹은 뭐 거버넌서, 그다음에 지구화 또는 이 신자유와 관련돼서 어떤 NGO를 뭐 하나로 강의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론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또는 도시화와 관련된 뭐 이런 형태의 강의가 대체로 선택 과목에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는 아까 이야기처럼 뭐 NGO 관리 또는 정책과 관련된 게 대체로 필수 과목이고, 제3세계에 대한 뭐 원조나 뭐 일종의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 원조 활동 뭐 관련돼서 또는 국제적인 봉사 활동 관련된다든가, 그 다음에 기금을 개발하고 기부금을 어떻게 모으고, 그 다음에 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사회 내 리더십이라든가 정당성 이런 형태의 뭐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NGO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NGO 현상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될 수 있는지, 정립될 수 있다면은 그 학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대학에서 어떤 교과 과정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쭉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